매매, 전세, 월세 선택 최종 결론 짓는다. 돈을 어느 정도 모아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독립하는 청년, 결혼을 앞두거나 아기가 생겨 집을 구해야만 될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 코로나를 기준으로 집값 상승이 엄청났기 때문에 2020년 전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셨을 겁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전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안에서도 큰 차이가 있지만 서울을 벗어나면 거의 안 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이외 지역의 집값 상승 노리는 것은 난이도가 높고 서울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사람도 현재 오른 집값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 안 오를 거다는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서 빼겠습니다. 그럼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단순한 생각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5억짜리 집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 다음은 10억짜리 집을 숫자로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넵, 계산하기 편한 집값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매매가 5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세는 3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내 시중에는 1억이 있습니다. 매매가 대출은 4억이고 전세는 2억을 받아야 됩니다. 월세는 대출이 없고요. 모두 만기 시일 시상환으로 하겠습니다. 매매 시에는 원금을 같이 납부하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는 4% 고정으로 하고 매매 월 비용은 130만원, 전세는 66만원,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월 비용으로만 따지면 전세가 압도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란 그 돈을 실제로 투자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금액입니다.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는 현금은 매매, 전세 동일하게 1억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입니다. 만약 이 돈을 투자로 해서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사업을 했든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매매, 전세는 월 40만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월세는 12만원의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네요. 자, 이제 월 비용의 기회비용을 더해봅시다. 매매는 170만원, 전세는 100만원 정도, 월세는 130만원 정도입니다. 매매, 전세가 기회비용으로 확 올라갔네요. 자, 계산 빠른 사람들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내 돈 1억의 월세는 3천만원을 빼면 7천만원이 남습니다. 7천만원도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줘야죠. 이번에도 기대 수익률은 5%입니다. 수익 금액은 3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벌었기 때문에 총 비용에서 빼주겠습니다. 어떤가요? 월세가 가장 저렴해지네요. 그렇다면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10억짜리입니다. 전세는 7억이고요. 현금은 4억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출은 매매가 최근 한도가 6억으로 막혔으니 6억으로 하겠습니다. 전세는 대출 3억만 받겠습니다. 월세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자는 4%로 가정하면 월 비용은 매매 200만원, 전세는 100만원, 월세는 250만원입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전세가 저렴합니다. 무슨 계산할 차례죠? 그렇죠. 제 현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더해야죠. 4억에 5% 수익률을 올리면 166만원입니다. 월세도 1억 보증금을 줬으므로 5%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40만원 정도입니다. 이제 기회비용을 더한 총비용은 매매 366만원, 전세는 266만원, 월세는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역시 매매 전세가 총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매매는 월세를 이겨버렸네요. 뭐가 남았죠? 네, 월세에 남은 현금 3억이 있습니다. 수익률 5%로 가정하면 120만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번 돈이기 때문에 총 비용에서 뺀다면 170만원 정도로 최종 비용에서 월세가 압도적으로 저렴해집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단순 비용은 전세가 저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하는 이유지요. 하지만 기회비용이 들어가면 5억짜리 집에서는 월세가 근소하게 전세보다 저렴합니다. 10억짜리 또한 동일하게 단순 비용은 전세가 가장 저렴하고 기회비용까지 넣는다면 월세가 훨씬 저렴해집니다. 자, 아마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실 겁니다. 1대출 이자가 4%보다 저렴해지면 매매 전세가 이득 아니냐? 맞습니다. 대출 이자를 2%까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매매, 전세가 저렴해져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5억짜리 집에서는 근소하게 월세가 저렴했으므로 전세가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기회비용에서 수익이 월 5%보다 낮으면 어쩔 거냐?
이건 개인 능력입니다. 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 월세가 유리해지는 거고 능력이 없다면 불리해집니다. 3집값 오르는 걸 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맞습니다. 오를지 안 오를지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올라야 이득인지 계산해 봅시다. 5억 집에서는 5년 동안 1억 정도, 10년 동안은 2억 정도 오르면 무료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억 집에서는 5년 동안 2억 정도, 10년 동안은 4억 정도 오르면 무료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값이 이 정도 올라주지 않을까 싶어 매매가 꽤 매력적이네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본인이 집값 상승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능력자라면 월세, 집값 상승을 이길 수 없다면 매매로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돈을 불릴 수 없는 일반 사람,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에 거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